안녕하세요. 이제 3주 뒤면 결혼 100주차인 신혼생활 97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오랜만에 회계사 시험 과목 자체를 다루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학, 경영학, 상법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경영상 쪽을 딱히 잘하지 않았어서 뭔가 경제학의 모든 것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악플 달릴까봐 무서워요. 나중에 뭔가 지식 전달보다는 제 경험 전달을 테마로 하는 영상으로 상반기 중으로 올려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편은 1차에는 나오지 않고 2차 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2차생들을 멘붕시키는 과목 회계감사 편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감사라는 녀석은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많고 많은 회계사 시험 과목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 재무회계, 원가관리, 재무관리, 경제학은 이해 과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세법, 일반 경영학, 상법을 암기 과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이해 종결은 암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암기로 분류하긴 했지만 법 취지, 산식에 대한 이해가 꽤 필요하고요. 경제학을 이해로 분류하긴 했지만 외울 게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큼직큼직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암기 과목입니다. 외울 것들이 꽤 많거든요. 외관법상 법 조항들, 윤리 강령들, 그리고 감사 기준서 등등을 똑부러지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1사를 합격하고 3월부터 2차 공부를 시작하면 이 회계감사를 공부하다가 멘탈이 탈탈탈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헐, 이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외워? 사실 분량만 놓고 보면 세법이나 상법보다 적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회계감사가 왜 2차생들 멘탈 탈곡기인 척 하느냐? 일단 낯설음이 가장 크겠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법이랑 상법 처음 만났을 때 귀엽고 앙증맞던가요? 아니었죠? 회계감사도 만약 1차 시험에 포함된 과목이었다면 아마 2차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식이라는 문제 유형에 덧칩니다. 상법은 객관식으로만 나오죠. 따라서 암기할 것은 암기하되 약간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이 나면 객관식 문제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 문제는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주관식으로 나오는 회계감사는 특정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 감사 절차, 강제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재무 요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등등 본인이 특정 키워드들을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텅 빈 답안지를 채울 수 있겠죠. 이런저런 걱정들 하다 보면 결국 회계감사를 제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3월 달에 권호상 선생님 유해 강의를 듣다가 4월 달에 내다 버렸습니다. 2015년 당시 유해 구조가 1, 2유해가 엄청 많았어서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요. 나머지 4과목에 대한 선행학습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식 공부 방법과 너무 동일하게 갔다가는 다소 낭패를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길러야만 이 주관식이라는 문제 유형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약 1번 회계감사는 이해를 전제로 하는 암기 과목이다. 2번 주관식인데 암기 과목이라서 매우 난감하다. 일단 회계감사를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준비물들, 즉 우리의 무기인 교재들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에는 연습서란 단어를 잘 안 쓰죠? 회계감사 기본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S 모의고사 시험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감사라는 과목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존재, 감사 목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하루의 끝장내기 같은 교재도 생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던 때에는 도정환 선생님이 한성학원 소속이셔가지고 학급 교재 자체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왠지 회계감사도 학급 교재 같은 게 있었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감사 목차라는 게 뭐냐? 그냥 감사 기준서 주제별로 해당 내용들을 압축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감사 업무 시 피감사 회사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사항은 1번 독립성, 2번 감사팀 구성, 3번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요약만 쫙 해놓은 겁니다. 주변 친구들, 후배들이나 회계 동아리에서 동차생분들이 올린 글들을 통해서 가끔 전해 듣는 공부 전략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강의 한번 빨리 들어버리고 시험 전날까지 목차만 달달달 무한 반복 돌리기. 제 생각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회계감사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시험 문제가 형편없이 단조롭고 무성의하게 출제됐거나 아니면 본인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때 초집중해서 들었고 망각 없이 기억 보존이 잘 된 나머지 아니면 교수님의 은총을 받았거나 이런 사유들에 의해서 붙었을 것 같아요. 목차만 달달달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는 암기 과목이긴 한데 이해를 전제로 하는 암기 과목입니다. 회계감사 문제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 암기형, 상황 판단형. 단순 암기형 문제는요, 저 위에서 목차만 달달 외웠으면 웬만큼 풀이가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다만 감사 절차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목차만 달달달 외웠다가는 마지막 상황 판단형 문제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다가 거의 못 푸실 거예요. 상황 판단형 문제를 푸는 로직은 다음과 같겠죠. 첫째,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독한다. 둘째, 이 상황에서 FM, 기준서대로 행해야 할 옳은 감사 절차 혹은 법 규정은 무엇인지를 떠올린다. 셋째, 물음에서 요구한 답을 기재한다. 틀린 건 이 부분이 틀렸고 이렇게 고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목차에만 의존한 공부를 하게 되면 방금 문제풀이 로직 두 번째 절차에서 막히는 겁니다. 힘들게 공부해놓고 너무 아깝죠. 제가 생각할 때 회계감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체 회계감사 절차 흐름에 대한 파악과 이해. 그 다음은 세부적인 기준 규정들의 암기. 감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암기로 들어가야 상황 판단형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어느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 세 가지 있었는데 그걸 답으로 적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일단 유예생과 동차생은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요. 동차생분들은 우선 최대한 빨리 강의를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교재를 편하게 읽으세요. 제 생각에 2회독 정도 하시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전체적인 감사 절차, 각종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까지는 이제 목차를 돌리건 학끝을 보던가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 암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저도 그랬었고 많고 많은 감사를 벌이는 동차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처음부터 이 회계감사라는 과목 자체를 외우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잘 외워지는 않는 데다가 또 분량도 많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GS 모의고사 1회분 정도 풀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예전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점 기준으로는 도정환 선생님 GS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 유예생분들은 회계감사는 그냥 회독수가 깡패예요. 원가와 재무 관련 약간 다르고 유예생이 동차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그냥 많이 보시고요. 시험 임박했을 때 집중적으로 암기할 거리 어디에다가 잘 정리해놨다가 시험 전날 잘 보고 가시면 아마 감사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회계감사 강사분은 양대산맥 두 분이 계시죠. 제가 공부할 때 권호상 선생님이 압도적 1타셨고 도정환 선생님이 떠오르는 샛별, GS의 권위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때 계시던 선영규 선생님은 지금은 강사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권호상 선생님의 장점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잘하십니다. 실무 경험 얘기 듣다 보면 진짜 회계사가 되고 싶고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종강할 때는 진짜 울 뻔했어요. 단점은 강의 수가 많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분들께는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도정환 선생님의 장점은 컴팩트함 그리고 교재 및 GS 퀄리티가 좋다인 것 같습니다. 딱히 언급드릴 만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과목에서 다 말씀드리지만 강사를 어떤 분으로 선택하건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본인과 케미가 잘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조금 돌아가냐 직진하냐 이 정도의 차이만이 있다고 봐요. 샘플 강의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아마 동차생분들이 첫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회계감사를 버려 마라 이거일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감사를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회계감사 버릴까요 말까요? 만약 제가 동차생이 된다면 일단 제 현재 상황 파악부터 할 것 같아요. 나머지 회세제먼 선행학습은 충분하게 되었는지, 회계감사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수강할 것은 없는지, 만약에 회세제먼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었고 동차기간 3월에서 6월까지 회계감사 포함해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 수가 3과목 이내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감사를 안 버리고 도전해 볼 것 같아요. 겨우겨우 힘들게 눈물 끝에 얻은 2차 응시권인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정해져서 그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회계사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